예, 한국, 미국, 일본 국방당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북한 진입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서 3국 간 첨예한 외교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본과의 끈질긴 악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방장관, 일본의 방위상이라고 하죠. 이 나카타 니겐 일본 방위상의 발언. 이게 뭐냐면요. 자유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영토는 일단 일본이 진입할 수 있는 남쪽만 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배경의 발언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먼저. 네. 원래 이제 일본의 그 안보법제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된 것이니까 예.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변경이 넓어지면서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 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일본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원칙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그게 아니고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은 휴전선 이남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측에서 이걸 무슨 정부 공식 견해라든지 하는 거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가볍게 터치를 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의 사안을 보게 될 때 한국은 상당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걸 대응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북한의 어떤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이나 어떤 도발을 염두에 두고 나온 거라고 저희들 해석하면 됩니까? 이건 일본식 해석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해석? 이제 일본식 해석일 수도 있고 또 현실적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이제 북한의 그 핵 미사일이 노리는 대상이 첫 번째 한국일 테고 두 번째는 미국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일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또는 장거리 재래식 미사일 또는 생화학 무기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아니고 일본을 향해서 그런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한 그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뭐 선제 타격을 하든지 또는 그것을 요격하고 다시 응징 보복을 하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일본의 자위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위권이 자국의 자위권에만 우리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은 맞다고 보나 집단적 자위권까지 확장이 됐을 때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개입해서 동맹, 즉 내 친구를 구출해 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남북 간의 전쟁을 할 때 우리 영토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여기에만 지금 신경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은 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발언들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미일 그 방위 가이드라인인가요? 그게 있잖아요. 이걸 어떤 달리 해석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겁니까? 뭐 달리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건 이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발언권을 높여야 된다는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사 군도에 대해서 중국이 무리하게 해양 진출할 경우에는 미국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미국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지금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다시 한번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서는 지금 중국 관계 또는 남북한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미온적이거든요. 더 이상 한국이 미온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지금 일본이 한 수 이걸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어떤 동의 없이 절대 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자, 북한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자, 그렇다면 국제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 국제법의 근거를 또 일본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신 대표님. 이게 조금 이제 국제법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국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지금 그 애매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을 할 때 유엔은
유엔 결의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 헌법에 그 한반도의 전체와 그 부속 고소를 한다라고 지금 규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맞는데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19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다 조금씩 완벽하게 이빨이 맞지는 않다라는 그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 이제 일본은 파고든 것이고 아까 이제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도 사실 일본과도 굉장히 중요한 동맹 관계에 있고 한국과도 중요한 동맹 관계에 있고 미국은 이 한국과 일본 이 두 가지 강력한 동맹을 엮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국익에 최고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떻게든 엮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김 그 동북아 특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그 일본이 그 북한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추측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 지금 예민한 시기에 미리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싶지 않다. 일단 알아서 좀 한번 그 협조를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우리 역사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정한다면 어느 한쪽이 굉장히 불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발을 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미일 어떤 그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또 한일 그 군수지원협정 이런 것을 지금 일본은 엮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정말 유사시 무슨 정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일본의 자유도가 들어왔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미국하고 이게 지금 한 라인이 개설돼 있는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그건 최후 단계가 겁니다. 이제 적어도 한국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직접 전투에 개입하는 것은 마지막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에 대부분의 후방 기지가 이제 주일미군 기지다 보니까 북한에서 직접 미사일로 말하자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도 피격당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민간인 살상 같은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 원점 타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는 예를 들면 이제 해병대를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공격한다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는 한국군이 주력이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고 일본의 자위대가 직접 이렇게 지상군으로서 투입되는 것은 그건 저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표님,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북한을 진입한다. 일본의 어떤 군사력, 자유대뿐만 아니라 해상력 굉장히 뭐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떤 무기와 장비를 동원해서 북한이나 한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자, 일단 어떤 상황에서 일본 그 자위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산항을 통해서 또는 우리 무역항을 통해서 일본과 많은 어떤 무역선이나 또 예객선이 왔다 갔다 전쟁이라도 계속 그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잠수함들이 이번에 우리 포격도발 사태 때 북한 잠수함 50척이 바다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긴장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잠수함이 50척이 나와서 뭐 하느냐 하면은 그중에서 소형 잠수함들은 특수부대들을 후방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고 1,700톤급 이상의 그 로미오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그 중형 잠수함들은 이 후방으로 내려와서 부산항이나 울산항, 뭐 포항항 이런 데 미군이 들어온 것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의 상선을 무제한 격침시켰거든요. 대서양에서 그것처럼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선이나 예객선 한 척을 격침시켜버리면은 한국으로 아무도 안 들어오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전쟁 지속 능력 그리고 여론, 전쟁 지속 여론 이런 것이 확 다운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일본의 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한해협으로 일본의 군함들이 들어와서 대잠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뢰를 뿌리겠죠. 북한 잠수함들이. 그러면 소해 작전, 기뢰를 제거한 소해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약한 저강도 개입이고요. 이제 고강도 개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어디로 쏠지는 모른다. 핵미사일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을 혹시 우리에게 쏘면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로 타격하겠다 해서 일본이 뭐 F-35 지금 42대 구매 지금 해놓고 있고요. 내후년부터 지금 F-35 들어오는데 일본의 최신의 전투기가 한 300대가 넘습니다. 그 최신의 전투기 공중급유기까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폭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그 고강도 개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해병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초에 일본이 육상 자유대 중에서 3,000명 정도를 해병대 임무로 부여했어요. 즉 해병대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예.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이 수직 이착륙기인 그 오스프리를 또 일본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북한 해안선에 들어가서 예. 뭐 핵기지를 자기네들이 뭔가 탈취를 하겠다. 예. 이러한 지상 작전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육상자위대를 뭐 부산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선에 투입한다. 이것은 예, 거의 예. 제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로 충분히 북한 지역을 타격하고 예. 이 전쟁에 엄청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할 예. 거냐. 예. 육상자위대는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알겠습니다. 일본 방위상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안보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자, 이 문제가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정부 어떻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좀 다루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게 이제 한국 정부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내년 3월 달부터는 이제 일본의 지금 법제가 공포가 돼가지고 안보법제가 이제 시행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일 간의 말하자면 가이드라인도 전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주장이었던 예. 적어도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의 동의 없이 남북한을 포함해가지고 절대 일체 일본의 자위대는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근데 벌써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원래는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한미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통합망조장 우리 같으면 이제 합참의장이 한국의 동의 없이 일체 자위대 진입은 없다. 자위대는 후방 기지만 한다. 또는 수송 분단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지금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이야기가 뒤집어진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준수하고 고수한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달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연장선에나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너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 총리 잘 모르겠어요. 어제 이 한일 친선협회와 이란 친선협회가 주관하는 이 한일 친선 우회 모임의 행사가 있었는데 축하 영상 메시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그러면서 50년간의 우호 협력 발전의 발걸음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아베 수상은 좀 뭐 전략적인 사람이니까요. 이제 한국을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협력 체제 안에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다 확정이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 확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안이 지금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한국으로서는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한일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하면 위안부 해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켜 가지고 한일 양국 국민들 특히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중간 단계의 해답을 찾아내는가 그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일입니다. 신사참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일 관계 이거 한 2, 3년, 5년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안 됩니까? 일단은 이제 2013년 12월 말고는 그 뒤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물 뭐 복납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물은 복납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나 미국, 한국의 견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마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 중에는 아마 가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신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한반도 상황,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하고 있는 남북 관계는 좀 좋아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남북 관계를 푸는데 일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대일 관계를 좀 풀어나가야 생각하세요? 일본과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 한일 정보 보호 협정과 군사 협력 협정을 군수 지원 협정이죠. 그것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예로는 역풍을 맞고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임을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까지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일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효적 집에 지금 남쪽만 하고 있으니까 북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즉, 이 군수지원 협정과 정보보호 협정의 협상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지겠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국방부가 좀 미온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앞 문장은 빼버리고 뒷 문장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뺏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것은 맞는데 역사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북한의 핵이 정말 그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은 이 한미일 간에 가지고 있는 강점, 정보의 강점이 다 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군수지원협정, 우리 일본의 군수까지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역사적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또 고민해 봐야 돼요. 따라서 저는 국방부가 국방부는 물론 뭐 군인은 아닙니다만은 좀 강한 모습. 만약에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 지역으로 전쟁 시에 남북 간의 전쟁 시에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라고 정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주도권 안 뺏기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협상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